이 지도자들의 일단 철학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철학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. 특히 보시면은 이제 뭐 요즘 보면 그 예전에 SBS였던가요? 얼마 전에 보면 뭐 대선 면접, 뭐 국민 면접인가 그래가지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뭐 안보 관련된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지면 그것도 질문도 날카롭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도 예능식으로 대답하면서 뭐 지난번에 뭐 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모 후보 같은 경우는 아 뭐 한 3% 정도 올리죠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국방비 얘기하는 겁니다. 이제 GDP 대비 3% 정도 올리죠 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그 마치 뭔가를 던지듯이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좀 되고 있더라.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 시작 중에 하나가 안보와 경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떠냐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예.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. 대표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특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은 경제적 파트너고 뭐 미국은 안보의 파트너다. 그래서 뭐 양쪽 사이에서 잘 이렇게 뭔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. 일견 굉장히 멋져 보이는 말입니다. 멋져 보이는 말인데, 근데 보면 사실상 이 얘기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 이익 같은 거 조금 좀 뒤로 제끼면 되지 않느냐. 싸도 안 된다. 결국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은 여태까지 역사에 어느 나라가 자기의 그러니까 경제 이익을 위해서 안보 이익을 다 놔버리는 바보 같은 나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근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 있습니다. 안보 이익을 위해서 경제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? 대부분 예를 들어서 뭐 계획 경제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물론 그렇습니다. 어떤 군대라는 게 돈 없이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미국만 봐도 시퀘스터 때문에 지금 미군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7일하고 8일에 7일에 이제 미 하원에 그 이제 군사 대비 태세 이제 위원회 있었고요. 8일에 이제 상원에서 이제 역시 같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내용 보고 있으면은 야 우리 못하겠다. 여기서 예를 들어서 코리아 시나리오 나왔습니다. 야, 한반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니들 IS하고 전쟁하는 상황인데 한반도에서 상황 나면 니들 대비할 수 있냐? 다 지금 현 가동태세는 어렵다라는 투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.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. 이거를 봤을 때 뭐 좀 아마 미군에서 약간 우는 소리 하는 게 있을 겁니다. 그 얘기를 하는 거의 핵심은 시퀘스터 빨리 풀어달라. 이래가지고 대비태세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이상 기류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.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어쨌거나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안보보다는 경제에 좀 치우치라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 동안 해가지고 끌고 오긴 했는데 그 역효과가 결국 트럼프 당선이 아니겠냐. 뭐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후보자 안보 철학을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는 것이 돈 없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후보자가 그 외교, 안보, 통일, 사실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역시 안보, 국방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. 여기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비용을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산했는지 여부가 역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3% 올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용을 좀 말씀할 수 있는 이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이제 5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북핵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일 텐데 지금 뭐 아마 뒤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테니까 이제 제가 뭐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런 겁니다. 북한의 핵을 특히 이제 약간 좌경화된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. 보면 야 북한의 핵이 한반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. 이거 미국하고 협상용이다. 라는 이런 식의 관점을 아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명백히 어떤 국민의 의사로서 좀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오죽하면 뭐 대통령 되면 북한 먼저 가겠다는 후보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,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 것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이해. 특히 제가 최근에 지금 이 저기들 보고 있으면 후보자들 보고 있으면요
전작권 전환을 하겠다. 자기 임기 내. 이런 내용을 아예 공약으로 집어넣는 후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좀 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 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전작권 전환을 위한 사전 조건. 그래서 그 조건을 자기 임기 내에 열심히 조기 달성하겠다. 이거는 아주 훌륭합니다.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갖추는 거는 대한민국의 그 능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핵심인데 근데 전작권을 내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좀 가벼운 것이 아니겠느냐. 전작권 전환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핵심인 소위 말해서 확장 억제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여를 할지 소위 말해서 뭐 전작권 전환 이후 뭐 어떻게 보면 환수죠. 그 이후에 한미연합사라는 뭐 부분이 분명히 희박해질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미국의 해구산이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으로 돼서 작동을 하는지 이런 한미 간의 구도를 제시를 못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외치는 후보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뭐 사드도 같은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병역기간 단축하고 모병제 문제인데 뭐 아까 설명 너무 잘해주셨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보면은 병역기간 3개월 줄 때마다 5.5만 명 정도의 병력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2개월, 10개월 정도를 줄이면은 도대체 얼마씩 병력을 줄이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모병제 얘기를 하는데 뭐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30만 명 정도의 병사를 모병제로 모은다라는 거 이거는 미국 정도나 돼야 가능한 얘기고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다만 후보자들 중에서 선택적 모병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굉장히 좀 어떤 고도의 병이지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는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해가지고 해서 조금씩 좀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는 있겠다. 그래서 그 정도 주장까지를 한다면은 그거는 봐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 부분은 보기가 어렵다.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병역 기간을 늘리는 후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. 정치적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후보는 없을 텐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우리 연구원 같은 이런 기관에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논리를 앞으로 계속 좀 국민에게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안보의 큰 그림을 그릴 지도자를 결국 우리가 원하는데 사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샤론이니 뭐 굉장히 유명한 지금 뭐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군의 뭐 최소한 지휘관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고 안보에 대한 관점을 갖고 끌고 오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개인이 안보에 관한 엄청난 전문가가 되거나 어떤 그 이런 가치를 갖고 있긴 되게 어렵다. 결국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철학을 구체화시켜줄 외교안보팀을 어떤 사람들을 자기 캠프에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는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혹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군사문제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이 그 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보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있나 하는 지표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